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외래 진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 밥은 조금 먹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을까요? 사실 이 질문 정말 중요한 걸 짚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혈당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식습관이 뭔지를 과장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이면 혈관이 젊어진다는 식의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내일 당장 진료실에서 의사한테 물어봐도 부끄럽지 않을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까요? 혈당 반응을 예측하는 지표로 GI 혈당 지수와 GL 혈당부하 지수 두 가지를 씁니다. GI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 GL은 실제로 먹는 양까지 고려한 수치입니다. GL이 더 실용적입니다. 흰밥, 흰빵, 떡, 국수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대표 음식입니다. 여기에 국물을 말아 빠르게 드시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액체로 된 당분입니다. 과일을 씹어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와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런데 같은 과일을 즙으로 짜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만 남아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청이나 시럽이 들어간 음료, 믹스커피,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형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나쁘다,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를 아시면 훨씬 현명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사 순서가 혈당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같은 식사라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천히 드세요. 목표는 20분. 빨리 드시면 포만감 신호가 오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더 빠르게 오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같은 양을 천천히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셋째, 식후 10에서 15분 가벼운 걷기.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식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정제 탄수화물을 조금씩 덜 정제된 것으로 바꾸기. 흰쌀밥을 한 번에 현미밥으로 다 바꾸면 소화 문제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흰쌀에 현미를 3대1 비율로 섞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급격한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다섯째, 단백질과 지방을 탄수화물과 함께 드세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실 때보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실 때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빵만 드시는 것보다 달걀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외래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가 정말 많아서 오늘만큼은 제대로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소규모 연구들에서 식초가 식후 혈당 상승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의 크기가 크지 않고 위산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청소한다거나 혈당을 30% 차단한다는 표현은 과장입니다.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식사와 함께 소량 드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약처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 전 단계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하나요? 당뇨 전 단계, 즉 공복 혈당 100에서 125 사이라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 변화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6개월 이상 실천하셨을 때 호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과일은 건강한데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되나요?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양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베리류, 사과, 배처럼 GI가 낮은 과일을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소량씩, 그리고 반드시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같은 과일이라도 당 농도가 훨씬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품과 혈당의 안전한 형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미밥이 무조건 좋은 건가요? 현미가 흰쌀보다 GI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미밥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밥의 종류보다 전체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비율과 양입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현미를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흰쌀에 현미를 조금씩 섞는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밥 대신 빵을 먹으면 혈당 관리가 더 잘 되나요? 일반적인 흰 식빵이나 베이커리 빵은 흰쌀밥보다 GI가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서양식이 건강하다는 막연한 인식이 있는데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은 혈당 측면에서 흰밥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통밀빵이라면 조금 낮지만 단독으로 드시면 역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달걀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자면 왜 안 좋은 건가요? 식후에 누우면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 근육이 혈당을 소비해 주는데 누우면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적어도 식후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능하면 짧게라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곤증이 오더라도 소파에 눕는 건 피해주세요. 혈당 측정기를 집에서 써보고 싶은데 어떤 시점에 재야 하나요? 가장 기본적인 측정 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 후 측정합니다. 둘째, 첫 숟가락을 뜬 시점으로부터 2시간 후에 측정합니다. 공복 혈당은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미만이 정상 범위입니다. 이 수치를 꾸준히 기록해 두시면 진료실에서 선생님과 훨씬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커피는 혈당에 영향을 주나요? 블랙커피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나 설탕, 시럽이 들어간 커피 음료는 당분이 상당합니다. 카페라테나 아메리카노도 우유가 들어가면 당분이 추가됩니다. 또한 카페인 자체가 혈당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커피를 드신 후 혈당을 직접 측정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식이 조절만큼이나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뭘 어떻게 먹으면 되냐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을 실제 하루 식단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만 보시고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아침 식사 혈당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기. 채소부터 오이, 방울토마토, 데친 브로콜리 중 하나를 먼저 2개, 3개. 단백질 달걀 1개에서 2개 삶거나 스크램블 또는 두부 1조각. 탄수화물 잡곡밥 3분의 2공기 또는 통밀빵 1쪽이나 2쪽. 음료 물 또는 무가당 녹차 커피는 식후 30분 뒤 블랙으로. 피할 것 공복에 과일 주스, 믹스커피, 흰죽. 점심 식사 가장 신경 써야 할 끼니. 채소부터 나물 반찬이나 쌈채소 1젓가락 먼저. 단백질 생선구이, 두부조림, 닭가슴살, 콩류 반찬 중 하나. 탄수화물 흰쌀 현미 혼합밥 3분의 2공기 국에 말지 않기. 식후 10에서 15분 가벼운 산책 가장 효과 좋은 습관. 피할 것은 국에 밥 말아 빠르게 먹기, 식후 즉시 눕기. 저녁 식사 가볍고 균형 있게. 채소 비중을 점심보다 높이세요. 전체 식사의 절반 목표. 단백질 생선, 두부, 계란 등 소화 부담 적은 것 위주. 탄수화물 점심보다 조금 적게 2분의 1공기 수준도 괜찮습니다. 식사 시간 가능하면 저녁 7시 이전. 늦으면 양을 줄이세요. 피할 건 야식, 늦은 과일 섭취, 식후 바로 취침.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한 주마몬드,
호두, 삶은 달걀, 무가당 그릭 요거트, 방울토마토 등이 혈당 변동이 적은 간식입니다. 과자, 빵, 단 음료는 피해주세요. 간식도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분 섭취에 대해 하루 물 1.5리터에서 2리터 충분히 드시는 것 자체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혈당 농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 보리차, 무가당 녹차를 선택해 보세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점심 채소 한 젓가락 먼저 드시고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이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보다 꾸준한 변화가 몸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 상황에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 특히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